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 2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됩니다. 이상철은 밤이 길어질수록 숨이 더 막혔는데요. 잠을 자려 눈을 감으면 이지혁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거든요. 병명이 뭐고 단계가 어떻고 그런 건 상철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에게 중요한 건 한 가지였어요. 이지혁이 앞으로도 숨을 쉬느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철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심장이식 대기 기간을 치고 또 지웠습니다. 이미 수십 번 봤던 문장들이 또 보였는데요. 읽을수록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상철은 손끝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 차가움이 심장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철은 갑자기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내 심장을 주면 되잖아. 상철은 그 생각을 붙잡고 한참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음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그럼 내가 뇌사여야 하잖아. 상철은 그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고 나서 겁이 났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고 자기 죽음을 계산하는 자신이 낯설었거든요. 상철은 더 무서운 생각까지 갔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가능할까? 상철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이상철.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지혁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상철은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찢기듯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밀어냈습니다. 상철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요. 울면 더 무너질까봐 참았습니다. 이상철은 주방으로 나가 물을 마셨습니다. 물맛이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요. 거실에서는 김다정이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철은 다정이 깰까봐 숨도 조심했습니다. 상철은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철은 마음을 다잡고 검색을 계속했는데요. 그러다 어느 순간 상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환우동호회라는 카페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한 달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클릭했습니다. 글은 길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에도 길이 있습니다. 절박한 분만 연락 주세요. 상철은 그 한 줄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상철은 바로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상철은 화면을 닫지 못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붙잡더라고요. 상철은 댓글을 내려봤습니다. 댓글들 중엔 의심도 있었고 도움받았다는 뉘앙스도 섞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믿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믿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상철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지혁이는 지금 시간이 없잖아. 상철은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상철은 쪽지를 보낼까 말까를 한참 고민했는데요. 그 잠깐이 상철에게는 몇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그때 상철의 머릿속에 이지혁이 지나갔습니다. 이지혁이 아무렇지 않은 척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철은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픈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괜찮은 척이니까요. 상철은 결국 쪽지창을 열었습니다. 상철이 타자를 치다가 멈췄습니다. 상철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하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상철은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급합니다.
상철은 전송 버튼 위에서 한 번 더 멈칫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말 끝에 상철은 전송을 눌렀습니다. 딱 그 순간 상철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상철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얼굴이었는데요. 마치 자기 인생의 선을 스스로 넘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고성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었거든요. 고성이는 박진석에게서 모든 길이 막혔다고 느꼈습니다. 카드도 계좌도 집도 사람도 다 막혔다고 믿었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계산을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뿐이야. 고성이는 사문TV라는 유튜브 채널에 연락했는데요. 고성이는 그게 마지막 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성이는 방송 대본 같은 걸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울 수 있는 순간들을 골랐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고성이는 세상이 사람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방송 시작 전 고성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고성이는 눈밑을 손가락으로 눌러 붉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쁜 년으로 찍혔지? 그럼 끝까지 갈게. 사문TV 진행자는 고성이를 재벌가에서 쫓겨난 아내로 소개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소개를 듣는 순간 바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성이는 아주 능숙하게 울었는데요. 고성이는 울면서도 사람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갇혀 살았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고요. 고성이는 박진석 이름을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남편이라고만 말했는데요. 그게 더 먹힙니다. 고성이는 자신을 한없이 작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같은 말을 반복했거든요.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런 남편이 어딨어. 말도 안 돼. 고성이는 그 댓글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다. 하지만 그 됐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방송 중간에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제가 억울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엔 다 말할게요. 저도 잃을 게 없거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다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궁금증을 먹고 사는 사람처럼 일부러 말을 끊었습니다. 그 방송을 박진석도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에는 믿지 못한 표정이었는데요. 리모컨을 손에 쥔 채로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이런 방식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고성이의 말에 분노하기보다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슈가 되면 회사도 끝이다. 박진석은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대응팀 꾸려. 박진석은 잠깐 멈추고 다시 말했는데요. 그 여자 나쁜 엄마로 만들어. 박진석은 자신이 더 큰 피해자가 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판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다음 방송이 올라가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생각만으로 속이 뒤집혔습니다. 고성이는 방송을 끝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있는 방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 고성의 머릿속에 한우진 얼굴이 스쳤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마음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고성이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 내가 살아야지. 그날 밤 이상철은 브로커 쪽지 답장을 기다리며 노트북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새로 고침을 계속했는데요. 답장이 오지 않으면 차라리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오면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상철의 눈에 답장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상철은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상철은 메시지를 열기 전에 손을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어디까지 가게 될까? 그 순간 상철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리고 고성이는 사람들 앞에서 더 크게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자기 발걸음이 자꾸 남의 발처럼 느껴졌는데요. 아들을 살리겠다고 나선 길인데 마음 한쪽이 계속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손에 땀이 나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닦았어요. 브로커가 보낸 주소는 번화가도 아니고 너무 외진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기꾼이면 오히려 티가 나게 허름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럴듯한 곳이었거든요. 이상철은 문 앞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이상철은 속으로 지어가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다를 되뇌었습니다. 브로커는 생각보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얼굴이었어요. 말투는 친절했는데요. 그 친절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아버님, 마음 많이 급하시죠? 이상철은 그 한마디에 속이 들킨 느낌이 들어서 눈을 피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겁니까?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확답을 늦췄습니다. 가능하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상철은 그 조건이 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현금 2억입니다. 이상철은 순간 귀를 의심했는데요. 그 숫자가 너무 구체적이라 더 현실로 꽂혔습니다. 이상철은 2억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려봤습니다. 대출, 담보, 이자, 상환, 이런 단어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2억이면 한 달 안에 수술을 할 수 있다고요? 네. 한 달 안에 수술방까지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철은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요. 물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브로커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붙였습니다. 다만 이건 합법이 아닙니다. 이상철의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상철은 그럼 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부인도 자식들도 의사도 아무에게도요. 이상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더 흔들렸습니다. 숨기라는 말이 이게 진짜다처럼 들리는 착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이 아니라 아드님이 끝장납니다.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이상철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러 왔다가 아들을 협박으로 떠안은 느낌이었어요. 브로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못을 박았습니다. 2억만 준비되면 됩니다. 나머진 제가 합니다. 이상철은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사기면 어떡하냐가 아니라 이게 진짜면 어떡하냐였습니다. 이상철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기는 이미 믿고 싶어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걸요.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브로커는 웃으면서 명함을 밀었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아버님. 대기자는 많고 기회는 짧습니다. 이상철은 명함을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은 얇았는데 손바닥이 무거웠습니다.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못 내리고 나왔는데요. 밖 공기가 차갑게 느껴져서 오히려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든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들면 더 계산이 되니까요. 이상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집 시세를 보다가 대출 가능 금액을 검색했는데요. 이게 미쳤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든 지역을 살려야 한다. 그 결심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심 말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였어요. 집에 들어오자 김다정이 이상철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이 숨기는 얼굴을 하면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신 어디 다녀왔어? 이상철은 웃어보려 했는데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갔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지. 김다정은 그 그냥이 제일 수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당신 이상해. 지역이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상철은 그 질문에서 더 숨고 싶어졌습니다. 지역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당신 걱정할 일 없어. 김다정은 그 말이 제일 걱정되는 말이라는 걸 또 알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다정은 이상철 눈을 오래 바라봤는데요. 그 시선이 이상철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면 모든 게 터질 것 같았어요. 이수빈은 그날 저녁 아버지 이상철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명함을 만지면 생기는 습관적인 손동작이 있었거든요. 이수빈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아빠, 뭔가 위험한 거 하고 있다. 이수빈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굴었습니다. 아빠, 요즘 잠 못 자요? 이상철은 순간 움찔했는데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 그 말이 너무 흔해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수빈은 나이로 덮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수빈은 아버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수빈은 죄책감이 올라왔는데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속으로 미안해요. 아빠라고 말하면서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검색 기록은 일부 지워져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환욱 카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쪽지함에서 아주 짧은 문장을 봤습니다. 현금 2억. 한 달. 이수빈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수빈은 화면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요. 다시 봐도 그대로였습니다. 이수빈은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이수빈은 속으로 아빠가 미쳤나가 아니라 아빠가 얼마나 절박했나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곧바로 둘째 오빠 이지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지환은 요즘 경호 쪽 취업 준비로 정신이 없었는데요. 수빈 목소리를 듣자마자 달라졌습니다. 오빠, 아빠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인터넷 내용 확인해 보니 무슨 거래를 하는 것 같아. 금액이 자그마치 2억. 브로커에게 사기당하는 것 같아. 이지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지환은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수빈아, 우리 지금부터 아빠를 계속 주시해야 돼. 이수빈은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가족을 미행한다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이수빈은 더 무서운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지혁이 병원에서 혼자 버티는 얼굴이요. 이수빈은 결국 말했습니다.
응, 오빠. 같이 막자. 같은 시간 고성이는 사문 TV에서 더 큰 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첫 방송으로 동정을 얻었고 이제는 칼을 꺼낼 차례라고 믿었거든요. 고성이는 두 번째 방송에서 표정을 바꿨습니다. 고성이는 울면서도 분노를 섞었습니다. 저만 나쁜 사람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박진석도 한패예요. 그 이름이 나오자 댓글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벌 남편 실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고성이는 말의 순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그 다음 상대를 가해자로 세우는 방식이요. 저는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카드도 막히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고성이는 여기까지는 동정이었는데요. 고성이는 다음 문장에서 분노를 던졌습니다. 근데요, 저를 쫓아낸 타이밍이 있었어요. 한우진 간이식 끝나자마자요. 그 말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현실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잔인한 타이밍에 더 잘 믿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우진을 숨기고 간이식까지 주도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나는 그걸 알고 쫓겨났다고 몰아갔습니다. 여론은 바로 갈라졌습니다. 고성이가 미친 거다와 박진석도 더럽다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댓글창은 싸움판이 됐는데요. 고성이는 그 싸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난다는 건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고성이는 시청자 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브랜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슈올츠 불매하자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고성이는 그 단어를 듣고 속으로 확신했어요. 이제 박진석이 가만히 못 있겠구나. 박진석은 실제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방송을 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여기서 브랜드까지 건드리면 끝이야. 박진석은 바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사문TV 막아. 신고든 압박이든 다 해. 박진석은 여론을 설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론은 설득이 아니라 차단으로 끝내는 게 빠르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진석도 불안했습니다. 고성이가 어디까지 말할지 그건 박진석도 몰랐습니다. 박진석은 특히 한우진 이야기가 더 커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건 가정의 치부가 아니라 통제가 무너졌다는 증거니까요. 박성재도 그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부터 박진석에게 독립하려는 마음이 커졌는데요. 사문TV 사태가 터지자 박성재는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박성재는 가족이 직접 말하면 오히려 사태가 커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떠올린 건 이수빈과 박영나였습니다. 둘은 온라인에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박성재는 먼저 이수빈에게 연락했습니다. 수빈아,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이수빈은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기 집은 지금 아버지 이상철 문제로 이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수빈은 박성재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이수빈은 속으로 계산보다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성재 오빠, 지금 상황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더 조용히 방향을 돌려야 해. 박성재는 박영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박영나는 작업실에서 혼자 라면을 먹다 말고 휴대폰을 들었는데요. 오빠, 나 지금 엄마 때문에 숨도 못 쉬어.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그 엄마가 지금 밖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해. 박영나는 그 말에서 현실을 봤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나만 살겠다는 모두였고 그 과정에서 누구든 밟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수빈은 그날 밤부터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정리였어요. 이수빈은 고성이의 말에는 빈 구멍이 많다를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날짜, 순서,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차분히 풀어냈습니다. 이수빈은 박진석이 착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이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로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싫어하는 건 강요인데요. 이수빈은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란은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웹툰 속 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피해자인 척 울면서 뒤로는 돈과 권력을 거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 사람 아니야? 너무 닮았는데? 박영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싸움이 되니까요. 박영란은 그냥 연재를 이어갔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인정처럼 보이면서 확산이 더 빨라졌습니다. 여론은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성이가 불쌍하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고성의 말이 너무 과장이다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고성이가 거짓말쟁이 같다가 올라왔습니다. 고성이도 그 흐름을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댓글이 바뀌는 속도를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고성이는 더 세게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성이는 다음 방송에서 더 큰 폭로를 예고했는데요. 그 예고는 사실 폭로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나를 막으면 더 터뜨린다라는 식이었어요. 박진석은 그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사문TV를 끊어내려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동과 별개로 이상철은 집 담보대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철은 은행에서 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는데요. 서류에 찍힌 숫자가 너무 현실적이라 숨이 막혔습니다. 이상철은 내가 뭘 하고 있지 싶었지만 다시 지역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상철은 그 얼굴 하나로 다시 걸었습니다. 그때 이지환과 이수빈이 멀리서 이상철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아버지가 은행에서 나오는 걸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빠 진짜 하려는 거야. 이지환은 더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아버지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과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지환은 그 두 감정 사이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빈아, 지금부터가 진짜야.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울 시간이 없다는 걸 이수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철의 휴대폰에 브로커의 짧은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기회는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상철은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철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살릴 확률과 가족을 망칠 확률 사이에서요. 그 선택이 바로 내일 다시 한번 이상철을 밖으로 끌어낼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날 밤 한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소리는 한 가족의 마지막 균열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사문TV 화면이 꺼지는 순간에도 마음이 전혀 놓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울면서 던진 말들이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채널만 닫으면
끝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숨을 쉬니까요. 박진석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신고를 넣고 법적 경고를 날리고 플랫폼에 압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문TV는 사라졌습니다. 고성이가 하던 방송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같은 명목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났다. 그런데 그 미소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다른 채널을 찾았거든요. 고성이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문TV가 막히자마자 더 자극적인 유튜버에게 연락했습니다. 고성이는 더 이상 불쌍한 아내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이제 폭로자로 서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제 끝까지 갈 거예요. 고성이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나오면 자기가 진짜 악해 보일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이제 악해 보이는 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잃을 게 없다고 믿는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새 채널 알림을 받자마자 손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선택한 방식이 오히려 고성이를 더 독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짧아지고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박진석은 끝까지 나는 괜찮다는 얼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문득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휘청했습니다. 박진석은 이게 뭐야라고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는데요. 그 차가움이 머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진석 주변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진석은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박진석은 쓰러지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건 고성애 때문만은 아니야. 박진석은 자기 인생을 통째로 떠올렸습니다. 통제, 권력, 체면, 그리고 거짓말. 그 모든 게 자기 심장을 눌러왔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 시간 이상철은 다른 의미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상철은 브로커에게서 다시 약속 시간을 받았거든요. 이상철은 집 담보대출까지 알아보고 현금 마련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철은 계속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아들을 살리는 돈이다. 나중에 어떻게든 갚으면 된다. 그런데도 이상철 마음 한쪽은 계속 울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이상철. 이상철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길이 너무 평범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상철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돈봉투가 들어있을 예정이었는데요. 이상철은 그 사실 자체가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고 자신이 범죄자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브로커는 이상철을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아버님, 결심하셨네요. 이상철은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이상철 머릿속에는 지역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는 결심이라기보다 항복에 가까웠습니다. 이 돈만 주면 정말 되는 겁니까? 네. 다만 오늘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브로커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절대 누구도 알아선 안 됩니다. 이상철은 돈봉투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지환과 이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습니다. 이수빈은 숨이 차서 말이 잘 안 나왔는데요. 이수빈은 눈물부터 올라왔습니다.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이상철은 돈봉투를 든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이상철은 자기 손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지혁이를 살려야 해서. 이상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철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철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브로커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해입니다. 거래는 없던 걸로 하죠. 브로커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친절이 사라지고 계산만 남았습니다. 이지환이 브로커를 잡으려 한 순간 브로커는 재빨리 몸을 빼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는 마지막으로 이상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기회 날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브로커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철에게는 희망이 사라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상철은 무릎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내 아들을 못 살리면 어떡하냐? 아버지가 왜 이 모양이냐? 이수빈도 울었습니다. 이수빈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었는데 원망이 잘 안 됐습니다. 이수빈은 이상철의 등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절박함이 너무 무거워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이지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지환은 아버지를 껴안지도 밀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른 방법 찾아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셋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막힌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가족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고른 뒤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박진석에게 이혼해야 이 사태가 끝난다고 전해. 이혼해 줄 때까지 난 절대 안 멈춰. 박성재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고성이가 새엄마가 아니라 폭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고성이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럼 더 빨리 끝내.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박성재는 박진석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하나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침대 위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정신을 겨우 차리자마자 말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그 여자 끝까지 밟아. 박진석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외로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전쟁 명령처럼 들렸거든요. 그날의 끝에서 이상철은 집으로 돌아와도 잠을 못 잤습니다. 이상철은 거실에 앉아 지역 방 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상철은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너를 살리려다 우리를 잃을 뻔했구나. 이수빈도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을 보며 내일이 더 무서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지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경우가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집 일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새 채널에서 다시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고성이는 이번엔 이름을 더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다음 회차의 모든 사람을 다시 끌어당길 겁니다.